네, 이번 시간에는 식물의 굴광성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4주차, 저번 시간에는 어떠한 것들을 배웠나요? 맞습니다. 식물의 굴중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식물의 굴중성, 즉, 식물이 중력에 대해 반응하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식물의 굴중성은 크게 뿌리에서 양성굴중성, 줄기에서 음성굴중성의 반응을 띈다고 배웠는데요.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굴중성이 관여하는 호르몬은 뭐였죠? 옥신이었죠. 네, 그래서 뿌리에서는 옥신의 농도가 뿌리의 생장을 저해하고 줄기에서는 뿌리의 생장을 촉진하는 옥신의 호르몬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뿌리 같은 경우에는 그 옥신의 농도의 기울기에 따라서 고농도인 부분은 뿌리가 덜 자라고 옥신의 농도가 저농도인 경우에는 고농도인 곳에 대비해서 더 많이 자란다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뿌리가 왜 굽어 자라는지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굴광성에 대해 배워볼 것입니다. 그리고 굴광성에 관여하는 포토트롬빈이라는 단백질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포토트롬빈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이 포토트롬빈은 광수용체 단백질입니다. 자, 광수용체 단백질이라 다시 말하면 빛을 인지하는 단백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식물이 어떻게 빛을 인지하고 빛을 받아들여서 반응하고 광합성을 한다고 생각을 했나요? 혹시 궁금한 적 있나요? 이러한 광수용체 단백질들이 식물 내에서 빛을 인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빛에 의해서 식물이 움직이고 생장하고 여러 가지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광수용체 단백질이 있습니다. 크립토크롬이라는 광수용체 단백질도 있고 파이토크롬이라는 광수용체 단백질도 있고 되게 많은데 이번 시간엔 우리가 굴광성에 대해 배워볼 거니까 이 굴광성에 관여하는 포토트롬빈만 한번 집중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빛에 대해 반응하는 거는 이제 굴광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식물은 왜 굴광성이라는 주성을 띨까요? 생각해보세요. 왜 굴광성이라는 걸로 빛에 의해서 반응을 할까요? 생명체들은 각자 살아가기에 늘 좋은 건 아니에요. 생명체가 생긴 이래로 생명체들은 각자 생겨먹은 그런 자신들의 자신이 갖고 있는 특징들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요. 예를 들어 우리 주변의 환경이 되게 안 좋아. 만약에 내가 되게 위급한 환경에 있거나 내가 되게 환경이 되게 안 좋은 환경이면 그거에 적응해서 위험한 환경이면 사람 같은 경우는 사지를 써서 그 자리를 피하거나 움직임을 통해서 좋지 않은 환경을 피해왔죠. 반면에 식물은 움직이지 못해요. 움직이지 못하는 대신에 환경의 변화를 미리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교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식물은 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대응해서 성장을 해 나가고 그것에 맞게 이제 수정을 해 나가는 능력을 갖췄는데 그런 반응 중에 하나가 바로 굴광성입니다. 이 굴광성은 그래서 알 수 있듯이 광원이 있는 방향으로 줄기가 생장을 합니다. 빛광. 이 빛의 광원을 인식을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 생명과학 원 말고 통합과학 시간에 빛의 파장에 대해 배워본 적이 있을 겁니다. 빛의 파장. 우리가 빛의 파장의 띠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면서 가시광선에 대해 배웠었어요. 자, 가시광선. 빛의 파장이 이 왼쪽은 만약에 파장이 짧은 쪽, 이쪽이 긴 쪽이라고 하면 자, 긴 쪽의 빛의 파장, 가시광선 중에서 가장 긴 빛의 파장을 가지는 게 뭐였죠? 알고 있어야 하는데 바로 적외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빛의 파장이 짧은 애들, 이쪽 가시광선 중에 왼쪽에 속하는 얘네들이 뭐였죠? 바로 울트라바이올렛, 자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광선에 대해 우리가 배운 적이 있는데 이 가시광선의 빛의 파장의 영역은 대략 몇 나노미터에서 몇 나노미터까지였죠? 380에서 770 나노미터까지였습니다. 이렇게 요 기본 상식을 알아두시고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굴광성을 관여하는 광소형체 단백질은 포토트롬빈이라고 했습니다. 이 포토트롬빈은 빛 중에서도 무엇을 인지하냐? 빛의 청색광을 인지합니다. 자, 청색광. 가시광선 영역 중에 청색광. 이쯤이겠죠? 자, 이쯤에 있는 빛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청색광. 그래서 이 청색광의 빛의 파장은 대략 몇 나노미터냐? 480에서 500 나노미터의 빛의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애들을 인식하는 애가 바로 포토트롬빈이라는 광수용체 단백질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한번 볼까요? 그림에서 보면 빛의 그 영역 중에 블루라이트, 우리 블루라이트 빛의 차단, 막 차단 안경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청색광 블루라이트가 이렇게 비춰졌을 때 얘를 인지하는 애가 뭐예요? 밑에 있듯이 포토트롬빈입니다. 뭐 종류에는 포토트롬빈 1, 2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나누지 말고 그냥 하나로 봅시다. 이 포토트롬빈이 청색광을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포토트롬빈이 이 안에 있는 뭐 효소들을 이렇게 작용을 시켜요. 그래서 이 포토트롬빈이 이동을 하는데 그 포토트롬빈이 인산화된다고 하거든요. 요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이 안에 있는 효소들을 막 변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굴광성을 다시 보면 자, 빛이 이렇게 비춰졌을 때 이렇게 있고 빛이 이쪽에 가 있을 때 더 오른쪽으로 휘었을 때 오른쪽에서 비쳤을 때를 한번 보면 이 빛을 비췄을 때 청색광을 포토트롬빈이 인지를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썼네. 포토트롬빈 얘가 청색광을 인지를 합니다. 청색광이 인지를 했을 경우 이 청색광이 비춰지는 곳과 비춰지지 않는 곳을 인지를 합니다. 인지를 해서 이 포토트롬빈에 의해서 옥신이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동을 하냐? 포토트롬빈이 비춰진 곳에 옥신은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곳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쪽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곳 쪽으로 전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줄기에서 빛의 방향으로 휘어서 자라는 이유가 여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빛이 비춰지면 빛 중에서 청색광을 인지하는 애가 포토트롬빈인데 이 포토트롬빈에 의해서 옥신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옥신은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줄기에서 좀 많이 생성이 된다고 하는데 줄기 정단부, 요 위쪽에서 가장 많이 생성을 합니다. 이 줄기에 있던 옥신이 포토트롬빈의 영향을 받으면 빛의 그늘진 쪽, 빛의 방향이 아닌 그늘진 쪽으로 전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쪽으로 옥신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옥신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요 PPT 자료 본 거 기억나시죠? 자, 옥신의 역할은 어떻다 했죠? 세포벽을 신장시킴으로써 길이 생장을 촉진하고 세포의 생장과 분열을 촉진한다고 했습니다. 자, 줄기에서는 이 옥신이 있으면 어떻다? 줄기가 잘 자란다. 줄기 잘 자라게 한다. 자,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그럼 줄기가 가장 잘 자라는 곳은 생장 속도가 빠르게 잘 자라는 곳은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옥신이 많은 이쪽이겠죠. 즉 빛이 비추어지는 곳에 그늘진 쪽 이쪽에 옥신이 몰리면서 이쪽에서 빠르게 세포들이 생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때요? 빠르게 생장을 하고 빠르게 속도를 높여서 생장을 빨리 하게 되니까 어때요? 여기에 세포들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쪽에 많이 무게가 실어져서 이렇게 휘게 되고 반면에 이쪽은
옥신이 거의 적어요. 그러니까 생장이 거의 빠르게 일어나지 않아요. 느리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생장이 적으니까 더듬더듬 생장이 되고 이쪽은 빨리빨리 일어나니까 축적이 돼서 이렇게 되니까 그늘지게 햇빛의 방향으로 요렇게 햇빛의 방향으로 휘어서 자라는 식물의 굴광성이 우리가 이제 그러한 메커니즘을 우리가 지금 배운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빛을 받으면 식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빛의 방향으로 자라나죠. 그 이유는 청색광을 빛 중에서 청색광을 받는 애가 있는데 포토트롬빈이라는 광소용체가 인식을 하면 이것에 의해 옥신이 재분포를 한다. 옥신이 재분포를 하고 그늘진 쪽과 그러니까 빛의 영역 쪽 이렇게 두 군데로 옥신이 재분포하는데 그늘진 쪽에 옥신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니까 이쪽이 빨리빨리 자라서 세포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휘어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요건 저번에 봤던 자료들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굴광성, 빛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인지해서 옥신이 어떻게 재분포하는지까지 배웠습니다. 이해가 되셨다면 과제물, 형상평가 겸 과제물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전공자만이 풀 수 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약대 피트 문제인데 충분히 여러분도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이해했다면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A와 B 반응 중 굴광성과 광합성 중 각각 어떤 반응일까? A가 굴광성일지 B가 굴광성일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힌트는 파장입니다. 2번 1번과 같이 답한 이유를 파장과 관련된 서술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이 파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문제 한 문제를 우리 보고서 노트에 1번, 2번 쓰고 자세히 서술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으로 식물의 굴중성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